감정이 분명히 껴있을 거라는 착각 그쯤 되니까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 가면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줘야 되는 건가? 마음이 좀 담겨져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잘못이라는 부분 그리고 사과를 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그 기준은 사실 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사, 사람이 살고 그 다음에 무인도에서 혼자 산 꼭대기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거는 누구와의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회에서도 이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신났죠? 네. 말복이 끝났습니다. 이번 주에 말복도 끝났어요. 그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또 잘 모르시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 초복에서 중복을 거쳐서 말복까지가 거의 그 죽음의 고개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신이 매우 힘듭니다. 보통은 그러면 더위를 많이 타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위를 안 타는데 몸은 아프고 그래 몸은 그렇다 쳐. 마음은 또 왜 그런 거야? 세상 없는 그 무기력증에 그냥 한 달을 그냥 거의 이제 군대 가는 애들이 맨날 이게 날짜 세는 마음으로 언제 말복이 지나나 하고 있었어요. 말복이 지나도 덥기는 한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너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 마음이 생겨서 그런가? 갑자기 좀 에너지가 좀 덜 아프고 에너지가 좀 이렇게 뿜뿜 쏟는. 그래서 말복이 끝난 게 너무 행복해.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처서로 있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신나게. 근데 주제는 그렇게 신난 주제는 아닌데 주제가 뭐 신나지 않다고 뭐 나가지 뭐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신나게 한번 오늘의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참 여기서부터 다시 참 요즘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 100일 정도가 지났는데 아주 그냥 100일 안에 그냥 진짜 눈 뜨고 못 봐주겠어. 눈 뜨고 못 봐주겠어. 하여튼 최악이야. 내가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도 최악이고 경제적으로도 최악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최악인데 근데 제가 오늘 주제가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이거예요.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뭐 2번의 그 선거에서 이긴 이제 집권당이 된 거기서도 뭐 당대표하고 또 뭐 맨날 쌈박질하고 연장 뭐 내가 봤을 때는 어린 우리 친구들이 배울 게 싸움은 저렇게 하나 보다 저렇게 막대 먹게 앞뒤 없이 그냥 뭐 비난과 뭐 까대기 뭐 이렇게 하나 보다를 알려주려고 하나? 라고 할 정도로 개판이야 개판. 근데 사과는 아무도 안 해. 그래서 오늘은 왜 사과를 안 할까? 근데 나는 우리나라만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뭐 외국을 안 나가봤잖아. 뭐 외국 나갔다고 뭐 해봐야 뭐 며칠 뭐 일주일 상관으로 뭐 관광지나 한 바퀴 돌다 오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근데 이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라는 그 팝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한참 이제 소싯적에 아주 마음이 그냥 참 난감하면 이렇게 녹음해서 계속 들었던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인데
거기도 보면은 sorry가 어렵대잖아. 아, 그런 거 보면은 뭐 어디나 쉽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sorry는 뭐 살짝 뭐 이렇게 실수 살짝 가벼운 실수 그래서 sorry 뭐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과에는 분명한 건 전제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잘못했어 하는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건 인정해야 내가 그러면 사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뭐 사과에는 반성이 분명히 껴있을 거라는 착각들을 하죠. 아니 착각이 아니라 그게 상식이긴 하지만 반성을 해서 이 사과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서 이 사과를 기준으로 해서 변화를 일으켜야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과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뭐 sorry 뭐 이게 어렵진 않죠. 이거 뭐 드라마 찍는 연기자의 마음으로 뭐 sorry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미안해 잘못했어 뭐 이런 거 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3단계 그렇죠? 인정하고 사과하고 사과는 어떤 반성 어린 사과 그 이후에 나의 행동 변화 요 3단계를 거치는 걸 통칭해서 우리는 보통 sorry 사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될까? 아니 우리나라는 그렇다 치고 뭐 이게 또 사실 좀 올드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서구에서도 이게 이렇게 쉽진 않았다는 뭐 누군가의 어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담은 정서적인 뭔가 표현이 이게 좀 녹아나 있지 않나?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사과가 어려운지 여러분들은 뭐 이 사과를 어떻게 좀 잘하고 계시나? 네, 잘하고 계신지 뭐 요런 얘기를 오늘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짜 사과 반성을 한 이후에는 우리는 뭘 보냐면 사과를 하는 행태를 보는 게 아니라 사과를 하는 행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정말 뭘 인정했고 무슨 잘못을 인정해서 어떤 부분을 사과한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엔 무엇을 하겠다라는 거를 꿰뚫어 보고 있는데 아무도 그 후속 조치가 없다 보니까 늘 더 화를 돋구는 이런 지금 지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사실 이제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도 뭐 아주 작게는 친구 사이에서도 아주 작은 소그룹에서 조직에서 그래서 뭐 사회에서 국가에서 뭐 정부에서까지 이제 전부 다 어떤 관계를 맺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면 다 이제 맺어지는 건데 이것들이 그러면 어떤 사과가 진정한 사과고 어떤 사과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떤 사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어떤 관계를 더 개선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제가 진짜로 이해가 안 가는 하나가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이제 광복절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나라를 찾은 이제 광복절이지만 그러면 상대 그죠?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그죠? 패전을 인정한 나라겠죠. 좋을 리가 없잖아. 근데 제가 이제 뉴스를 계속 보다 보니까 뭐가 됐던 간에 45년에 이제 해방이 됐지만 그 사이에 뭐 약간 그 불안정한 그 정부 뭐 좀 약간 무정부 상태 같은 비슷한 어떤 그런 상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그것이 있자마자 이제 6.25 전쟁이 터졌죠. 1950년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휴전된 게 1953년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제 그 이후부터로 우리가 잡더라도 근 70년간을, 아니 내 70은 아니잖아. 내 70이야? 아니지. 하지만 내가 목도한, 내가 뭔가 세상에, 아니면 내가 뉴스라는 걸 보면서 그 뉴스에 담겨진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순간은 좀 몇십 년 됐죠. 내가 좀 먹었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동안 무슨 앵무새처럼 맨날 나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들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처음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번에 이제 뭐 일본의 그 아베, 예, 그 문제가 생겼고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또 이제 기시다 내각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그쪽이겠죠. 뭐 누가 또 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다, 뭐 이 뉴스는 내가 진짜 수도 없이 들었던 거, 적어도 진짜 매년 한 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매년. 어떨 때는 뭐 두 번도 들었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똑같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사과를 받는 게 맞죠. 근데 70년간 안 한 사과잖아. 왜 아직도 사과를 정말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걸까?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쯤 되면 사과 안 할 거 우리도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또 안 하면 어떻게 정부가 돼서 아무것도 안 하냐 하고 또 이제 하도 욕을 잡수실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냥 영혼 없이 유감이다, 사과하고 반성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은 하는데 일단 영혼이 없어. 근데 저런 사과를 나는 왜 요구할까? 사실은 이제 거기서부터 오늘의 주제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나라의 투탑 강대강, 이게 당 구조잖아요. 다당제라고 말은 하지만 양강 구도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근데 정말 각자 하는 짓 보면 정말 개차반이야, 개차반. 무슨 근데 내가 보니까 뭐 이 뉴스가 다른 해외에 또 뭐 나가도 뭐 그쪽도 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뭐 피장파장인 것 같기는 한데, 난 나가면 정말 이제 국가가 쪽팔린 이런 일들이 진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서로가 상대에 대해서 맨날 사과를 요구해. 근데 내가 보니까 지들 하는 짓을 보면 사과를 요구를 할, 솔직히 말하면 입장은 아니야, 지들도. 왜? 그리고 상대당이 사과를 그렇게 요구할 때, 상대당이 사과를 요구했을 때 또 뭔가 잘못을 했던 거죠. 잘못을 했고, 그걸 누구에 대한 잘못이겠어요? 국민에 대한 잘못이죠. 그리고 뭐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잘못, 그렇죠? 잘못과 정책, 뭐 국민을 무시한 잘못과 정책, 뭐 이런 거겠죠. 한 번도 내가 사과하는 꼴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과도, 아니 우리나라 국민은 다 알잖아. 저렇게 목에 매달고 사과를 안 하는데, 사과 반성을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70년 동안 요구하는 사과를 하란다고 그럼 일본이 하겠어? 저는 저런 사과 요구를 왜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우리나라 속담에 그 엎드려 절받기라는 게 있잖아요. 사과 안 해? 뭐 이제 가끔 이제 뭐 이제 아이를 이제 키우는 집을 보면 보통 이제 저희 집은 조금 이제 옛날에 지은 집이라서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데, 요즘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는 그렇지가 않은데, 저희는 이제 양쪽 여기 이제 뭐 101호 여기 102호가 있으면 여기 딱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양쪽 집 거실에서 나는 큰 소리는 다 들려. 예. 아니 그냥 뭐 이렇게 아이 뭐 자기가 뭐 했어?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들려요. 뭐 웅성웅성 뭐 이렇게 들리지. 말의 내용이 들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아이를 뭐 야단칠 때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일단 이제 톤이 올라가고 이게 이제 커지잖아요, 목소리가. 그때 애는 또 울고불고 하니까 다 들려, 다 들려. 근데 그때 엄마가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진짜 들으면서 뭔가 막 말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엄마가 막 얘기하면서 잘못했어 안 했어? 얼른 잘못했다고 얘기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종류의 아이들이 있더라고. 엄마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또 이런 애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네. 울면서도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 안 하고 있는 애도 있어요. 도대체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상황을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저렇게 해서 사과를 받으면 그 엄마가 기대하는 것 과연 뭘까? 저 엄마가 기대하는 거는 저 아이로부터의 승복인가? 내 권위를 세웠다라는 자긍심인가? 그러니까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과라는 것 앞에는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한 진심 어린 인정이 있고 사과가 있고, 이 사과에 대한 그러니까 미안하고 잘못했고 죄송하고 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사과에도 이 롤이 있단 말이에요. 단계가 있고. 근데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엄마가 저거 얘기했으니까 얼른 미안하다고 사과해. 그렇게 해서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 앞도 전제가 빠진 거고, 그렇게 한 사과 뒤에 행동 변화는 내가 봤을 땐 100%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또 불구하고 저 사과를 왜 저렇게 받고 싶어 할까? 그게 저는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과 얘기를 그래서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과라는 게 참 요게 하리스트 월드라고 했잖아요. 이게 참 신기한 게 화가 이만큼 올라갔다가도 아니 내가 사과하라니까? 사과 안 해? 사과해! 나는 이런 사과 말고 진심 어린 사과의 한마디만 들으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올라갔던 온도가 쫙 내려가는 케이스가 한 90%는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뭐냐면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뭐 범죄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부분 말고 그냥 그 건건이 발생되는 우리 일상에서의 어떤 실수나 뭐 이런 오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장기화되고 반복되고 그리고 수없이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 다 무시되고 나중에 하는 이런 거는 저는 또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왜 드라마를 제가 요즘 잘 안 보는데 예전에 이제 뭐 드라마 중에 그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아주 그 며느리 우리나라 그 유명하잖아. 고부가 할 때 시어머니와 며느리. 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이제 엄청 이제 며느리를 갈고 갑질하고 뭐 무시하고 뭐 언어 폭력에 뭐 짜짜고.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뭐 뇌출혈이 왔던 뭐 했던 그래갖고 이제 장기 이제 병소발을 며느리가 이렇게 듭니다. 그때도 사과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안 해.
그러다가 이제 생을 마감할 때쯤 되면 그제서야 미안했다. 그리고 뭐 한 10년 이렇게 병수발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손잡고 그러면 또 며느리는 또 막 울어. 아니 어머니 하고는 그게 무슨 갈등이 다 해결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난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반복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사과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곧 이제 내 목숨이 끝날 거를 본인들은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쯤 되니까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 가면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줘야 되는 건가? 나는 못 받아주거든요. 저는 대신에 수없이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제시를 하죠. 네. 근데 뭐 사과까지는 안 하더라도 사과를 굳이 꼭 말로 뭐 sorry 이렇게 사과를 안 하더라도 그 다음 행동의 변화가 있으면 우리가 사과를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 정도로 이 사과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뭐 이만큼 커질 진짜 산불로 번질 수 있을 것들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도 되고 여러 가지 갈등 구조를 사실은 완화시킬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정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감성의 표현인데 우리는 이게 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한 부분을 짚지 않고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뭐 양극화, 그죠? 뭐 심한 경우에는 뭐 노조끼리도 노노 갈등을 일으킬 정도로 근데 서로 지들은 잘못한 게 없대. 다 상대가 잘못했어. 이런 것들은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요, 요거는 조금 다른 방법인데 정말 상대에게서 무언가를 이끌어내기 위한 우리가 방법을 보세요. 일본한테 70년 가까이 뭐 예를 들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뭐 이런 거 할 때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유도하려고 했을 때 한 번도 먹힌 적이 없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그 행동은 이거는 나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또 거꾸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걔네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는 없지만 맨날 똑같은 뭐 멘트도 안 바뀌어. 유감 먼저 표명하고 뭐 사과 반성을 요구하는데 길지도 않아. 짧아. 근데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 반응을 뭐 너네가 언제 우리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애들도 아니었고 뭐 하든가 말던가 이제 우리는 그거에 집중하지 않을 거야. 요번에 이제 좀 미뤄지긴 했는데 저도 뭐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미쓰비시 그 중공업인가 거기서 뭐 노동을 뭐 어쩌고 착취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뭐 그런 산업 구조 하에서의 뭐 배상을 이제 처분을 하던 경매인지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자세히는 잘 몰라요. 근데 뭐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다 공부할 수는 없어서 근데 이제 그 판단이 좀 미뤄졌어요. 그럼 만약에 그게 이제 그렇게 해 집행해 라는 쪽의 판결이 나면 또 이제 굉장히 큰 갈등이 생기겠죠 외교적으로. 차라리 나는 그런 거 사과 요구하지 말고 우리가 정당하게 정말 요구받아야 되는 사과에 대한 어떤 메시지의 사과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찾아야 될 권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국제사회가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집행할 수 있는 건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이 어떻게 나올지 뭐 예측은 가능하지만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발생돼야 나올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다 보니까 그럼 그때 뭐 정치적이든 외교적이든 뭐 그때 가서 풀던가. 그러니까 뭔가 좀 모드를 바꿔야 되는데 할
때마다 그러니까 약간은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저 사람들이 진심으로 야수꾼이 그 심사 참배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나 자극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조차도 사실은 들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뭐 사실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뭐 엄청난 잘못을 한 많잖아요. 뭐 정의연 횡령 사건,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만한 사건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LH 뭐 자기네들끼리 정보 돌려갖고 국가에서 땅 뭐 아무도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조차도 안 하는 이 작금의 상황에서 그 과거사를 이제 와서 70년 동안 안 받은 사과를 받겠다라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젠 그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차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어떤 정치적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그냥 영혼 없는 메시지 한번 툭 던지고 그냥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방법은 어떤 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자 그러면 이 사과가 왜 그렇게 어렵다고들 하는지 자, 그 부분에 대한 4가지 요소에 의한 사과 패턴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심리적 기전은 도대체 뭘까? 저는 참고로 뭐 내 얘기는 아니고 참고로 그래도 저는 제가 인정만 하면 이 사과를 되게 잘하는 편이고 한 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인데 뭐 한 번에 안 바뀌지만 하여튼 최소한의 그 노력은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내가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이 있으니까 제 주변에 그래도 사람들이 저를 많이 믿고 신뢰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첫 번째는 뭐냐면 A 파트는 목이 달아나는 한이 있어도 내 사전에 인정도 없고 사과는 당연히 없어. 이 A. B는 그래 뭐 잘못은 내가 했네 인정. 근데 사과는 못해. 즉 사과를 못하니까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개선도 당연히 없겠죠. 이게 2번. 내가 보니까 제일 많아 요게. 그다음에 3번은 오케이 인정. 그리고 그래서 미안해.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하고 신경을 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다시 비슷한 어떤 그런 행태를 보이면 네가 말해줘.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을 어떻게든 잘 고쳐보려고 노력할게. 완전 이상적이죠. 이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우리는 다들 상대는 나한테 다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지는 절대 이 짓을 안 해. 3번을 안 해. 나는 3번 안 하는데 너는 다 나한테 3번을 하라고 하고 앉았어. 하여튼. 그러면 4번은 뭐냐면 인정이라는 절차는 없어요. 인정이라는 절차는 없고 무조건 사과해. 무조건 싹싹 빌어. 무조건 싹싹 빌고 뭐 잘못했다고 큰절하고 뭐 이게 배꼽 이렇게 유치원 아이들이 하는 거 이렇게 배꼽 사과하고 뭐 하여튼 쌩 난리를 쳐. 그래서 저것들이 조금 반성을 하나구나 해서 자 그러면 너네가 그게 정말 진심이면 그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라 하는 행동은 절대 안 해. 그러니까 뭐냐면 인정도 안 하고 그쵸? 행동 변화는 안 하고 딱 요 주둥이로만 사과를 하는 요 케이스가 4번.
요것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1번, 2번, 3번, 4번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1번은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해. 2번은 인정은 하는데 사과는 절대 안 해. 3번은 인정하고 사과하고 제대로 된, 그 다음에 요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근데 다 상대한테만 원해. 난 안 하고. 그 다음에 4번은 인정도 없고 개선 변화도 없는데 주둥이로만 잘못했다고 액션만 취하는, 이미지 사과만 하는 요 4케이스가 주로 사과의 패턴이라 이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냐 보면, 첫 번째, 절대 인정도 안 하고 절대 사과도 안 하는 케이스는, 이게 우리 뭐라 그러죠? 극과 극은 통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극과 극은 통한다. 이게 뭐냐면 아주 끝에 있다는 뜻이죠. 극 자기 우월주의와 극 자기 패배주의, 열등주의, 요 두 개가 다 1번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극 자기 우월주의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겠죠.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의 중심은 뭐야? 나야.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아니, 세상의 중심이 난데 내가 사갈 일이 있겠어요? 내가 설령 잘못을 했다 치더라도 그거는 중심이 나기 때문에 다 그만한, 내가 잘못을 할 만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지. 그게 왜 내 잘못이야? 이게 뭐예요? 극 자기 우월주의, 자기 확신, 자기 확증 편향, 그렇죠? 이게 굉장히 강하면 이게 인정과 사과를 절대 안 해. 거기에 플러스 뭐까지, 나르시시즘까지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극 자기 우월주의인 사람들은요, 거의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 사이코패스. 근데 여기에 소시오패스는 잘 안 들어갑니다. 소시오패스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행동과 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주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3번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변화하는 척도 되게 잘하고요. 4번도 굉장히 잘합니다. 4번 뭐 인정 그런 건 없어요. 무조건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했고, 그 다음에 내가 얻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만 변화하는 척하고, 절대 변화하지 않는, 이 3, 4번에 오히려 소시오패스들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1번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는 거에는 주로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들이 갖는 가장 여기에서 자꾸 이제 빠지는데요. 이게 나르시시즘이 여기에 항상 이게 포함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죽여놓고도 자기 합리화를 해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자기 합리화. 사람을 죽여놓고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인권을 다 빼앗고 하면서도 내가 세상을 공평하게 구제해주려고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절대로 잘못과 이게 잘못한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 이런 거 인정 안 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사과는 절대로 안 하죠. 자, 그와 또 마찬가지로 거꾸로 자기 열등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건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수용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열등감이 굉장히 심하거나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한 애들은 뭐든지 다 방어기제예요. 뭐든
100%가 다 모든 행태, 자기의 삶의 행태가 다 방어 기제예요. 그러니까 누가 칭찬을 해도 의심을 할 정도로. 그렇죠? 누가 칭찬을 하고 그래도 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할 정도의 방어 기제가 거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뭐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하고 싶어도 그 사람 안에는 그것들을 수용해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늘 들어오면 튕겨서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하는 행위가 뭐예요? 아까 그 사이코패스적 성향으로, 자기 우월적 성향으로 하는 사람들은 주로 합리화, 그렇죠? 합리화를 많이 한다면 이 사람들은 뭘 많이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나 변명을 많이 하면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나 변명을 많이 해요. 합리화가 아니에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고 항상 자기보다 조금 더 책임을 넘길 수 있는 사람의 잘못으로 이렇게 토스를 하죠. 밀어낸다니까. 그래서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성격장애나 인격장애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소시오패스도 뭐 그것도 마찬가지잖아. 그 다음에 극단적 피해의식, 열등주의,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이것도 성격장애. 그래서 인격장애나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인정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랑은 가까이 두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이 언제 나한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폭탄을 던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빨리 끊어내고 빨리 피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두 번째가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 저도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면서 제일 많이 느꼈다. 이건 아주 가까이는 이제 저희 가족에서부터 시작이 되네. 가족은 근데 꼭 말로 뭐 워딩으로 미안해, 잘못했어, 뭐 사과할게, 뭐 이 말을 안 해도 인정하고,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살짝 좀 민망하잖아. 그러니까 살짝 말로 하는 거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현을 못하니까 요거는 이제 건너뛰고 행동 변화로 바로 이어져도 다 이게 하나로 가는 구조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 딱 인정까지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제 특히 이제 사회에 나와서 많이 겪고 많이 상처받고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서로 합의를 했고 서로 약속을 했죠. 합의와 약속은 사실은 이 계약관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적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정말 이 어설프게 이 신뢰가 가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인이라는 그 관계를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이런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차라리 완전히 남이면 명문화된 어떤 계약이나 합의 조항이나 뭐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되고, 이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면서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이 그래도 조금 가능한 요즘 이제 MZ세대 친구들한테는 저희가 서로 구두로 합의하고 약속했던 것들을 녹취를 시킨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때 사실 왜냐면 많은 말들을 하니까 그때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분량이 많아지면 헷갈릴 수 있죠? 서로 각자의 기억에 의해서. 그랬을 때 그 녹취록을 다시 들어봐. 그러네요.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잘 넘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그런 것도 안 되고 완전한 오리지널 비즈니스 관계도 아닌 이 어정쩡한 이 진행 관계에선 참 좀 그래. 네. 그래서 서로 믿고, 그래서 저는 사람 그냥 말로 믿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믿고 했다가 이게 뭐냐면 합의와 약속이 이제 깨져가는 단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특징이 아주 기억력이 좋아요. 특히 이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어떤 피해를 입혔거나, 그렇죠? 손실을 입혔거나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자, 우리가 이러이러한 합의를 하지 않았니? 그러면 그거를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구체적 조항까지 저는 다 제가 이제 꺼집어내서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때 자기가 그때 내가 이렇게 제안했을 때 네가 이렇게 대답했었잖아. 아니야? 라고 꼬치꼬치 따지면 막연하게는 기억이 나고 기억이 막 섞이기도 했지만 그 부분은 피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한 말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열에 9, 8가지는 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 인정을 했으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되잖아. 내가 잘못한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사과할 마음은 없대. 이렇게 해서 끝난 관계가 몇 건 있죠. 도대체 나는 저게 뭘까? 아니 인정을 한다며. 인정했으면 그 다음 단계가 사과일 수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인정을 하고 죽어도 사과는 안 한다고 본인이 그렇게 또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진 관계가 몇 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무슨 심리적 기저 때문에 인정은 하지만 사과는 하지 않아. 근데 그 사과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관계에서 생긴 일이다 보니까. 근데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사과하지 않아.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길 불이익까지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빠. 요걸로 그 관계를 끊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뭐냐? 자, 요 얘기는 제가 따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얘기를 할 그 주제를 다룰 제가 때가 올 건데 뭐 할 얘기가 이렇게 맨날 생겨.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존감. 이 자존감 얘기 또 하면 이것도 하루 다 가지. 하지만 이 자존감은 그 어떤 성격보다 아주 기본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하나가 또 뭐냐면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은 강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케이스에 거의 대부분 뭐가 들어가냐면 잘못은 인정하지만 절대 사과하지 않아가 들어갑니다. 그럼 자존심은 뭐야? 자존심은? 자존감은 또 뭐야? 요거는 제가 나중에 분리를 하겠지만 일단 자존심이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미안하다라고 내 입에서 말을 꺼내는 순간 내가 저 사람한테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기고 진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그렇죠? 이기고 진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이미 내가 잘못을 한 것을 인정했는데 말로 사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기고 졌다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전제가 뭐가 붙은 거야? 자존감이 낮은 애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자존심이 강해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
똑같은 누구한테 무릎 꿇지 않고 누구한테 승복당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그런 같은 상황에서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면 당연히 사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를 만드는 기초 틀이 자존감이 낮으냐 높으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저한테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뭐 아이 얘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아이 문제가 제일 걱정도 많이 되고 불안하고 궁금하고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대충 들어보면 어떤 행동을 아이들이 할 때 저 행동은 자존감이 낮은 데서 발생되는 케이스가 많겠구나. 저것은 자존감이 그래도 꽤 높은 아이인 경우가 많겠구나를 뭐 많은 경험과 사례와 임상을 통해서 이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건 진단을 해봐야 아는 거지만 이제 그럴 것이다라는 예측은 제가 가능하잖아요. 이제 제가 눈에 일단 아이가 참 자존감이 높네. 그러면 또 엄마들은 또 걱정을 해요. 근데 능력도 안 되는 게 너무 자존감만 높으면 그것도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자기 효능감은 자기 능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으면 이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있는데 어렵죠. 어려운데 어떻게 해? 들어. Sorry. 죄송합니다. 예. 그냥 들으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0에서 100까지를 놓고 봤을 때 30에서 80 사이를 가장 이상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30 이하의 자기 효능감이 너무 낮으면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맺기가 어렵고요. 자기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객관적 입장과 상관없이 자기 효능감이 70, 80 이상을 넘어가면 이게 과잉 우월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그러니까 참고하지 않는 뭐 나쁘게 말하면 약간 좀 과대망상 같은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과대망상.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상태에서 자기 효능감만 높으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요거는 하지 말고 제가 이제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높은 거는 살다가 보면 깎이는 수가 굉장히 많아. 근데 작은 건 세상 누가 도와줘도 이 성인이 된 이후에 세상 속에서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 케이스는 없어요. 이 자존감의 근원은 그만큼 원초적이고 아주 1차원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게 나. 야, 커도 어차피 현실과 부딪히고 이상과의 싸움에서 자기의 초라함과 비참함과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는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자존감은 자꾸 낮아지고 작아질 확률이 높지 그게 세상 없이 커질 일은 없기 때문에 야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어.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건 그만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기초. 근데 이렇게 자존감은 낮고 거기다가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은 또 세서 누구한텐 절대로 내 속마음으로는 뭐 300% 잘못을 인정해도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미안해라는 이 세 글자를 내뱉는 순간 내가 패배하는 거라는 그 기저가 너무 강한 사람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죠. 그걸로 인해서 가족이 파탄나고 친구 관계가 파탄나고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자기의 커리어가 다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요 아주 이상적인 단계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을 한 후에 그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 조금씩 1%, 2%씩이라도 하려는 신용이라도 내면서 노력하려는 자세.
그러니까 변화가 그렇게 쉽진 않으니까. 요게 아주 사실은 이상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말했잖아. 지는 절대 안 하면서, 지는 막 1번, 2번, 4번 가 있으면서 상대는 나한테 다 3번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뭐 간절하게 사실은 가장 사람의 마음을 가장 갈등 구조에서 구해줄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이긴 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것들을 참 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흔한 말로 가정교육. 가정교육이 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요 얘기는 좀 요 부분에 더 해야 되겠어요. 요거 이렇게 별표 당구장에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제가 요즘에도 이제 이렇게 잠이 안 오고 그러면 들으면 기분 나쁘실라나? 그 악마자들을 화면 해설 방송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틀어놓고 라디오처럼 내 좋아하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렇게 듣다가 뭐 스토리는 막 대사까지 다 외웠어. 근데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있다 보면은 그래도 이제 깊은 잠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잠깐씩 좀 이렇게 좀 쉬어지는 어떤 그게 돼서 많이 됐는데 내가 그걸 들으면서 딱 한 파트가 요거는 조금 바로 잡아줘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파트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송하영 씨가 보면 이 3번의 역할에서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참 잘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잘못한 거 있잖아요. 상대를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상처 주는 행위. 자기의 소신 갖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 행위를 행여나라도 했을 땐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거는 근데 정말 우리나라에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사과받고 고쳐야 할 잘못된 관습적 행태인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게 한 3회인가 4회에 그 창의동 뭐 여아 이제 살해 사건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뭐 하여튼 이게 이제 막 토막살인을 이렇게 해갖고 증거를 찾느라고 막 이제 여럿이서 막 진짜 막 이 손가락 그 사체를 찾기 위해서 정말 그 더운 여름에 다 같이 고생을 하고 결국은 못 찾았어. 2개를. 그래갖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사무실에 이제 앉아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회의를 하고, 근데 이제 거기 막 에어컨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막, 아니 도대체 여기 왜 이렇게 덥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공채 푹 찢어갖고 뭐 이렇게 부채질하라고 주고 막 이런 장면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각자 이제 내일은 또 내일에 또 이제 업무가 있으니까 이제 내일 다시 이제 일합시다 그러고, 자, 이제 일어납시다 하고 가져가고 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송하영 씨가, 원천들 가세요. 저 좀 이따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고 이제 다들 나갔는데, 이제 여기서의 그 송하영 씨를 만들어준 멘토이자 뭐 사람 만들어준 송하영 사람 만들어준 이제 장본인으로 나오는 그 구경수 팀장이라는 분이 사실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다 같이 고생했는데 그리고 다 같이 고생해서 마무리하고 이제 나가는데 너만 거기 남아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고생한 게좀 덜한 기분이 들지 않겠니? 그러니까 송하영이 죄송해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뭐 사고를 당해서 다쳐서 엄마 마음 아프게 한 거 다 죄송하죠. 뭐 거기 죄송하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과를 주고도 안 하는, 이게 제가 봤을 때 한 5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나왔냐. 그러니까 내가 굳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지적받거나 사과를 요구받는 일이 나는 너무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 장면이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일했고 마무리 미팅하고 여기 본인 사무실이야.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일을 같이 이제 뭐 하루 종일 막 고생해서 했고, 그러면 이제 나만의 마음 정리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남아서 내가 나만의 내 마무리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업무는 끝났다니까? 업무는 이미 다 끝났어. 그리고 각자, 자, 이제는 우리 이제 뭐 각자 집으로 돌아가죠? 라고 합의가 됐어. 근데 거기에 남아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은 좀 일 덜 한 것 같고, 너만 혼자 뭐 뺑이치고 연락에 일한 것 같아 보이니까 그거 맞춰라? 그래서 죄송해야 하나요? 나는 그게 왜 죄송해야 되는지. 우리는 늘 그런 관행 속에 살아왔어요. 이게 이제는 너무 이게 또 극단적으로 너무 잘못 가갖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너무나 그런 많은 사례들을 봤습니다. 일도 없는데 주말에 회사 나가요. 왜 나가냐고 물어보면 사장님이 나와 있대요. 사장님은 볼 일이 있나 보지. 사장님 나와 있다라는 전원이 들리면 진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하는 짓은 없어요. 거기서 뭐 소리 죽여놓고 딴짓하고 책 보고 뭐 그러다가 사장님 나가시면 그때 기승기승 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하러 나간 게 아니라 눈치 보러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아니 나는 싫거든? 아니 주말에 내가 일이 있어서 나오는 건 내가 일이 있어서 나오는 거고, 약속되고 합의된 일이 아니, 미리 공지된 일이 아닌데 내가 나왔다고 나도 내 시간을 가지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누구 사람 하나 나오면 다 돈이잖아. 아니 근데 일도 없는데 왜 나오냐고. 나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관행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능력보다는 그냥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저 사람 마음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아니, 해야 할 업무가 있어. 근데 요즘엔 그게 너무 지나쳐서, 근데 업무라는 게 예전에는 뭐 다 그냥 제조업 생산 라인에서 일을 하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물량을 맞추면 퇴근, 이게 가능했지만, 뭐 요즘에 뭐 흔하게 많이 그 산업구조화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무슨 뭐 한 시간 안에 뭐 몇 개를 끼우면 이렇게 계산화돼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창작 활동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계속 그 데이터 오류가 나갖고 그거 기다리는 시간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이 늦춰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싹 다 잘라먹고 그냥 자기는 6시 되면 그냥 가버리는 뭐 이런, 또 너무 더 극단적으로 가는 이런 특성, 산업적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저는 사실 그 장면을 보면서 왜 사과를 할까? 그리고 왜 사과를 요구할까? 아, 저거는 아니지라는 제가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과를, 그러니까 내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나로 인해서 상대가 피해를 입었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마음을 상했거나, 근데 요 마음을 상했거나에 그게 해당하는 건데, 그 사람 마음 찝찝한 것까지 마음을 상했거나로 넣으면 안 되죠. 그러면 내 거는 없고 모르지. 그러면은 그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그 사람한테 뭐 천하에 뭐 진짜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존재라면 또 모를까. 동등한 관계거나 함께 일하는 어떤 팀의 개념에서라면, 아니 내가
내 사무실에 조금 더 남아서 오늘의 감정을 좀 추스리고 정리하는 것까지도 그 사람들이 행여나 생각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그 부분까지를 또 염두에 둬서 그 사람 행여나 기분 나쁠까봐 그거를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사과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히 뭐 극이라고 나는 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글을 쓰는 작가의 어떤 입장이었는지 아니면 그 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어떤 뭐 마음이 좀 담겨져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잘못이라는 부분 그리고 사과를 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그 기준은 사실 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는 행동이 조금이라도 딴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생각해 봤을 때 약간이라도 뭐 괘씸하다는 느낌이 이것까지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합니까? 할 수 있는 건 하고 잘못한 거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오늘도 너무 피곤해서 살짝 누웠는데 머리가 복잡하다 보니까 한 20분 자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파트를 이렇게 듣다가 내가 저 얘기를 한 번은 하리라. 네. 한 번은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부분은 아니라는 거. 네. 그거는 죄송 뭐 하다고 말은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죄송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 요거는 좀 분명히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왜 그러죠? 엄마가 하는 소리는 다 듣기 싫고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안에는 정말 좋은 정보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 좋은 정보와 정말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한테 그것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다 듣기 싫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부분도 내가 정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지침과 가르침과 그런 게 있었으면 이것들이 잘 진행이 됐을 텐데 조금이라도 상대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 입장인데 상대가 나보다 좀 우월한 지위에 있거나 어떤 갑의 위치에 있을 때 그 사람 기분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이라도 내가 좀 흔드는 케이스가 되면 나는 무조건 다 잘못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다 잘못을 지적받고 그 다음에 사과를 요구받았기 때문에 정말 사과하고 해야 하는 것들까지도 절대 사과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게 이제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 이사 오기 전에 이제 제가 살던 동이 애들이 많았어요. 애들이 윗집, 아랫집, 위에 윗집, 옆에 옆집 다 애들이야. 다 애들. 근데 이제 한 번은 아이들이 학교 갈 시간이었는데요. 갑자기 이제 저희 애는 그때 이제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으니까 학교 일찍 가잖아요. 학교를 갔는데 누가 막 저희 현관을 막 미친 듯이 막 두들기면서 문 열어 뭐라고 막 울먹이는 건데 너무 이게 울먹이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누구세요 그랬는데 뭐 울면서 이제 남자아이 목소리였는데 이게 얼핏 들으면 남자아이 같기도 하고 남자 청년 같기도 하고 좀 무섭잖아요. 혼자 있는데 다들 출근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아이 목소리였고 엄마 무조건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무조건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 윗집에 살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저희 윗집에 살던 애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됐었던 애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을 살짝 열고 여기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걔가 저를 딱 알아보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과연 저게 뭘까? 저 아이와 뭐 부모한테 혼났겠죠? 그러니까 엄마 잘못했어요? 무조건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정말 숨이 넘어가게 얘기를 했겠죠. 그럼 그 아이가 말한 것에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고 얼만큼 잘못했고 왜 잘못했는지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무조건이래잖아요. 무조건. 다시는 안 그런다는 거.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데 뭘 다시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뭐예요? 이거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회피수단인 거죠. 우리 보통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남편들이 그냥 듣기 싫어. 그냥 뭐 그냥 와이프가 얘기하는 무슨 소리 듣기 싫어. 그러니까 알았어.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 무조건 잘못했어. 다시는 안 할게. 다시는 안 하긴 뭘 다시는 안 해. 그러니까 뭐 또 각서를 쓰고 또 뭐 다시 한 번만 더 그러면 뭐 전 재산을 뭐 와이프 명의로 한다. 뭐 공증을 받고 뭐 그것도 맨날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전제 정말 처절한 자기의 잘못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기 평가와 인정이 없으니 그냥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걸로 빨리 이 불편한 상황을 수습하는, 그러니까 이 불편한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 내가 편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 미안해. 우리 여자들도 그러면 꼭 그러죠. 뭐가 미안한데? 그럼 또 답을 못해. 또 그거 갖고 싸. 그럼 뭐가 미안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왜 자기 성찰이라는 거 없이 사과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도 모르잖아. 자기가 말했을 때는 무조건 미안합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너 사과했구나. 반성했구나. 그래 그럼 내가 넘어가 줄게를 기대했는데 뭐가 미안한데 뭘 잘못했다는 거야? 라고 이제 들어오면 이게 또 다른 이제 갈등의 이제 고리가 되는 거죠. 이러니 다음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요번에 대선 치르면서 약간이 정권 교체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나마 무슨 사과 이벤트 챌린지도 아니고 뭐 각종 뭐 큰절 사과 무슨 사과 뭐 배꼽 인사 사과 무슨 사과 다 잘못됐다. 다 잘못됐대. 그리고 선거 싹 결과 나오고 나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그랬어? 그 내 영혼이 시킨 짓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모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조차도 뭐예요? 그냥 살기 위한 것이지 사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과는 딱 3번 정도에 들어가는데 이 3번에도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제 사실은 평생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제가 워낙 지금 일도 많고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교육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갈등 상황에서 어떤 파탄과 파경 그 다음에 이제 극단적인 어떤 상황으로의 어떤 내몰림 이런 것들에 대한 출발이 사실은 그닥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고마우면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 그렇죠? 미안하면 미안하고 뭐가 미안한지 제대로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 거기에 조금 노력하는 어떤 행동 변화. 그 다음에 상대가 힘들 때 위로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많아. 위로를 합시고 했는데 더 염장을 질러. 그런 소리 차라리 하지 마. 할 줄 모르면 하지 마. 무슨 앵무새도 아니고 내가 바보야? 뭐 이렇게 감정을 오히려 뒤집어 놓는 위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감사하고 사과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대화가 뭔지도 몰라. 약속
약속이 무슨 개념인지도 몰라. 뭐 손가락 걸고 이거 하면은 뭐 도장 찍고 복사하고 이게 약속이 아니잖아. 합의. 지금 뭐 저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구미인가 뭐 대구인가 뭐 그쪽에서 뭐 수도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뭐 합의가 이미 됐는데 또 어그러졌더라고요. 그 피해는 결국 온전히 다 시민이겠죠. 그러니까 이 합의에 대한 어떤 의미가 어떤 건지, 이게 무슨 뭐 갑자기 저 오늘 점심 때 빵 먹으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간 나서 이렇게 유튜브 잠깐 보니까 거기 뭐 얼큰한 해장라면이 나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나 오늘 점심 메뉴 바꿀 거야, 해장라면 먹을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모든 것들은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킨 사슬의 생태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로 나가고 사회에서 조직 속에 들어가고 인간이 제대로 사실 거기서 자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100을 가졌어도 거기서 도태되고 거기서 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상처받고 우리의 인생은 또 길어졌잖아요. 요 가장 기본적인 게 사실은 이런 것들인데 아까도 내가 말했잖아. 어느 시점에 내가 잘못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지침도 없어요. 그냥 표현이 어떨 때는 그냥 과잉으로 막 나가는 사람이 있고 무슨 앵무새처럼 빨리 이제 승질 급해갖고 그냥 빨리 이 시간이 어떻게든 그냥 지나가고 아휴 나 먹고 싶은 거 먹고 나 보고 싶은 TV 보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끝까지 죽어도 절대로 나는 내 입으로 내가 먼저 지지는 않으리라. 뭐 소심 똥꼬집도 아니고 뭐야 그거. 관계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주 쉽고 사실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조차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저는 제가 하는 교육은 이런 교육들이에요. 이 교육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교육들을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인 교육으로 이게 딱 그 사람 안에 장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저는 구현 방법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준비는 해놨어요. 하면 돼. 네. 근데 때가 되면 제가 다 할 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뭐 지금 무슨 교과위원회 뭐 한국교과 뭐 위원회 뭐 거기서 뭐 교과서로 만들어서 뭐 책으로 읽고 서로 토론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제 제 앞으로의 비전과 저의 역할의 한 부분으로 갖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별거 아닌 그냥 휙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 하나로 건조한 날씨와 바람에 의해서 정말 국가 하나가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산불로 발화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에요. 별거 아닌 감사, 위로, 사과, 약속, 합의 또 이것들을 깰 수도 있죠. 이게 어떻게 안 깨지겠어요. 우리가 10년, 20년만 살고 가는 게 아니라 30년, 40년, 50년, 100년을 사는데 그럼 이것들이 깨질 때는 어떻게 깨야 되는지 뭐 이런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저걸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이것들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주 극단적으로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드라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대사가 이거잖아요. 네 잘못이 아니야. 근데 나는 다 내 잘못 같아. 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자기 자책을 갖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 아무도 그 기준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가지지 않아야 되는 걸 너무 끌어안아서 삶이 힘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들을 아예 몰라 난 그냥 다 떨쳐버리고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아예 이 반사회적인 방향적으로 가는 이 극단적인 양극단을 어떻게든 가운데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제 역할이고 제 임무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사, 사람이 살고 그 다음에 무인도에서 혼자 저 산 꼭대기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거는 누구와의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회에서도 이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정말 Sto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ld의 진짜 개념은 그래서 그런 거지. 살짝 내가 야 내가 오늘 뭐 할게 하고 나 까먹어갖고 I sorry 요거 아니라는 거, 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복도 끝나고 이제 뭔가 막 온갖 막 내 세상에 온 것 같은 막 그런 막 희열이 느껴져서 아주 오늘은 힘이 들지가 않네요. 진이 안 빠졌어. 목도 안 말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에 굉장히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모든 사람들이 막 다 뾰족뾰족해져 있어갖고 이제 좀 사건 사고도 많고 범죄도 많이 늘어나고 이럴 때 정말 요 사과라는 거 요거 하나가 얼마나 큰 작용을 하는지 내가 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좀 귀에 쏙 들어가서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몸으로 잘 생활에 잘 이렇게 발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